네 엄마가 뭔데? 우리 집안한테 대드는 건데. 추석,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 군인으로서, 며느리로서 늘 묵묵히 버텨온 딸은 그날 시누이의 모욕적인 말과 함께 공개적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딸을 대신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 일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눈물로 털어놓은 이야기는 한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친정 어머니의 진짜 정체, 그리고 시댁이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군인 딸을 모욕하던 시댁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숨겨진 진실을 펼쳐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퉁이 글방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간소하게 차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수진이가 현관에 털썩 주저앉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군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제대로 된 외출복도 안 챙겨 입고 온 거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딸아이는 대답도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줬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딸아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시댁에서 쫓겨났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쫓겨났다고?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제야 딸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왼쪽 볼이 시뻘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누가 때린 거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시누이가 때렸다고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요. 저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감히 누가 내 딸을 때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떠다 줬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아이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듣다 보니 분노를 넘어서 처참한 심정이 됐어요. 내가 딸을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이 세상에 낳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외동딸입니다. 저는 수진이를 23살에 낳았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남편은 군인이었습니다. 육군 대위였어요. 저희는 부대 근처 관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비록 관사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남편은 자상했고 저는 육아에 전념했고 수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4살 되던 해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작전 중 순직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중이었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상황은 군사 기밀이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는 것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27살에 미망인이 됐어요. 내 살배기 딸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순직 보상금과 연금이 나왔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도 주어졌고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군납식자재 유통이었어요. 남편의 인맥과 군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자 혼자 사업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거래처에서 대놓고 호구로 보기도 했고 납품 대금을 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수진이를 잘 키워야 한다. 그 일념 하나로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저는 국내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의 대표이사입니다. 군납식자재로 시작해서 군수물자, 방위산업까지 영역을 넓혔어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성들 진급 축하 자리에 단골로 초대받고 정치인들도 저한테 함부로 못해요. 자수성가했습니다. 남편 없이, 배경 없이 오로지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딸 수진이는 제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군대 가고 싶어.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자가 군대를 왜 가겠다는 거냐고 사업 물려줄 테니까 경영학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빠처럼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까 자기도 그 뒤를 잇고 싶다고요.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아빠가 걸었던 길을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군인의 길을 딸이 가겠다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수진이는 학군단을 거쳐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장교가 아니었어요. 특수부대를 지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순직한 바로 그 부대였어요.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여자가 특수부대라니. 살인적인 훈련을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말렸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끄떡없었습니다. 악착같이 훈련을 소화했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임관 5년 차에 대위 진급을 했고 현재는 특수전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입니다.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된 딸. 험한 훈련도 마다 않고 묵묵히 복무하는 딸. 제가 사업으로 돈을 번 것보다 딸이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게 더 값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딸을 시댁에서는 어떻게 대했느냐면요. 수진이가 결혼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되는 사람은 민간 기업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김태현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휴가 나왔다가 대학 동기 소개로 만났다더군요.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군인 생활하면서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아직 계급도 낮은데 시집가서 살림할 형편이 되느냐, 그런 현실적인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태연 씨가 군인 아내 생활 다 이해한다고 자기가 맞벌이 하면서 뒷바라지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수진이 눈에 사랑이 가득했어요. 저는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첫 인사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수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군인? 여자가 군인이라고? 저는 속으로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나 싶었지만 어른이니까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군인이면 집안 살림은 언제 하냐고, 애는 낳을 생각이나 있냐고 대놓고 핀잔을 주더군요. 수진이는 웃으면서 열심히 하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시누이가 2명 있었는데 둘 다 시집을 갔어요.
큰 시누이는 남편이 변호사고 작은 시누이는 남편이 의사였습니다. 둘 다 전업주부였고요. 그들이 수진이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걔가 우리 동생 며느리라고? 군인? 코웃음을 치더군요. 저는 그날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저 집안에 시집가도 괜찮겠느냐고요. 수진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태연 씨만 좋으면 됐다고 시댁 식구들은 차차 마음을 열 거라고요. 저는 불안했지만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업 규모를 밝히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당부했거든요. 엄마 회사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작은 사업하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완전히 우습게 봤습니다. 과부의 중소기업 사장? 별거 아니네. 그런 눈빛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자기가 건설회사 사장이라며 은근히 우쭐댔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직원 10명짜리 중소건설업체더군요. 저희 회사 연매출이 그 회사의 100배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원하니까요. 결혼 후 3년 동안 수진이는 시댁에서 온갖 멸시를 당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했어요.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서 놀면서 수진이한테 이것저것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인이 체력 좋다며? 괜찮지? 비꼬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군 복무 때문에 명절에 못 오면 더 난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한바탕 했다더군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을 안 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군인이 뭐 대단한 거라고 가정을 안 챙기느냐고요. 수진이는 그때마다 죄송하다고, 다음에는 꼭 가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나라 지키는 군인한테 명절에 왜 안 오느냐고 닥달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수진이가 참으니까 저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3박 4일 휴가를 받아서 시댁에 갔다고 해요. 오랜만에 긴 휴가라 시부모님 효도도 하고 남편과 시간도 보내려고 했답니다. 첫날은 그럭저럭 괜찮았대요. 문제는 둘째 날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왔더군요.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전부요. 그리고 시누이 남편들, 아이들까지 해서 2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녁상을 차리는데 수진이가 거의 혼자 했대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손주들 보고 시누이들은 수다 떨고 수진이만 부엌에서 20인분 음식을 준비했다고요. 그것까지는 참았답니다. 문제는 식사 자리에서 큰 시누이가 입을 열면서 시작됐어요. 근데 수진 씨, 언제까지 군대 다닐 거야? 수진이는 당연히 전역할 생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업군인이니까요. 그랬더니 큰 시누이가 콧방귀를 뀌더래요. 아이고, 여자가 총 들고 다니면서 뭐가 그리 좋다고. 시집 와서 애나 낳을 생각은 안 하고. 수진이가 임신 계획은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작은 시누이가 거들었대요. 때가 안 되긴 뭐가 안 돼. 갱 군대가 더 좋은 거지. 솔직히 말해. 우리 남동생 시시하지? 수진이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이 계속 몰아세웠어요. 사랑하면 왜 애를 안 낳아? 군대 핑계 대지 말고. 걔는 군인이잖아. 체력 좋다며? 그런데 왜 임신을 못해?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군대 다니면서 무리해서 망가졌나? 사람들 앞에서 너무 심한 말이었어요.
수진이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참았다고 합니다. 어른들 앞이니까요. 남편인 태연 씨가 말리긴 했대요. 누나들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동생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이 좀 과하셨는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 수진이. 너 친정 어머니 뭐 하시는 분이라고 했지? 무슨 사업한다고? 수진이가 네, 조그맣게 사업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대요. 조그맣게. 그래, 조그맣지. 앞만 봐도 별거 없어 보이더라. 과부가 혼자 뭘 하겠어. 그 말에 수진이가 움찔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큰 시누이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 지금 아버지한테 말대꾸야? 수진이는 말대꾸가 아니라 정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수진이한테 다가왔대요. 너 지금 완전 버릇이 없네. 군대 다니더니 상하관계도 모르나 본데? 그리고 다음 순간 찰싹 큰 시누이가 수진이 뺨을 때렸습니다. 20명 가까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진이는 뺨을 맞았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대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형님네 식구들도 다들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답니다. 심지어 작은 시누이는 웃고 있었대요. 수진이 남편 태연 씨가 그제야 뛰어와서 말렸다고 합니다. 누나 왜 이래? 수진이한테 왜 그래? 하면서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한마디 했대요. 됐다.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 거지. 태연아, 넌 좀 빠져 있어. 그 말에 태연 씨도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울컥해서 눈물이 났대요. 하지만 군인이 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꼭 참았다고 해요. 그런데 큰 시누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 억울하면 네 엄마 불러와. 네 엄마가 뭔데?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집안한테 대들 건데. 그 말에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짐을 싸서 그날 밤 바로 나왔대요. 남편 태연 씨가 말렸지만 수진이는 도저히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저한테 온 거였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를 사귀느라 그랬습니다. 30년 사업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겪어봤어요. 저를 무시하는 사람, 등쳐먹으려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당할 때도 화가 났지만 지금 이 순간보다 화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내 딸을, 내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운 딸을 감히 뺨을 때려.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잊어버려. 쟤들이랑 싸우면 피곤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이야? 설마. 저는 대답 대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일정 다 취소해. 그리고 김태연 씨 집안 좀 알아봐. 시아버지가 건설회사 한다고 했지? 그 회사 정보 싹 다 조사해서 보고해. 비서실장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비서실장이라니? 엄마 회사가 그렇게 커? 저는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조그맣게 사업한다고 했지? 미안해. 사실은 조금 컸어. 수진이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뭔지, 연매출이 얼마인지, 저한테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을 다 말해줬어요.
수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엄마가 그 회사 대표야? 그 유명한 방산업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엄마 배경 없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 군대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안 말한 거야. 수진이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엄마,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동안 참은 건 내가 원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네 뺨을 때린 것까지 참으면 그건 엄마가 아니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나 그냥 이혼하면 돼. 그 집안이랑 엮이기 싫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혼은 안 해도 돼. 네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라며. 문제는 그 시댁 식구들이잖아. 그 사람들 버릇을 고쳐줘야지.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이야? 무서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무섭긴. 엄마가 나쁜 짓 할 것 같아? 그냥 엄마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네 엄마가 뭔지 물었다면서? 그래, 보여줄게. 네 엄마가 뭔지.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는 정도건설이라는 중소건설업체였습니다. 직원 10명, 연매출 200억 원 규모. 그것도 몇 년째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도건설의 주요 거래처 목록을 봤는데 거기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였어요. 저희 회사 건물 신축 공사를 정도건설이 하청받아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세부적인 건 몰랐어요.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아버지 회사가 저희 회사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서 딸한테 친정이 별거 없다고 깔본 거예요. 웃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조사를 시켰습니다. 시누이들 남편도 알아봤어요. 큰 시누이 남편은 로펌 소속 변호사, 작은 시누이 남편은 대학병원 외과 교수, 둘 다 제법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저한테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큰 시누이 남편이 다니는 로펌은 저희 회사가 고문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거기 대표 변호사하고 저는 골프 치는 사이였습니다. 작은 시누이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은 저희 재단에서 후원금을 내는 곳이었어요. 병원장하고 저는 같은 봉사단체 소속이었고요. 저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세상 참 좁네. 저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시댁 쪽에 연락해. 내가 직접 찾아갈 테니까 오늘 저녁 자리 마련하라고.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명함으로 연락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수진이 친정 어머니라고만 해. 알겠습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 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뭔지 보여달랬잖아.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너무 세게 하지 마. 태연 씨 입장도 있으니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품위 없이 싸우겠어? 점잖게 해줄 테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점잖게? 그래, 점잖게 해주지. 점잖게 무릎 꿇게 해줄게. 저녁 6시. 저는 시댁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어요. 평소에는 캐주얼하게 다니지만 오늘은 각 잡고 나왔습니다. 비서실장도 데려왔고요.
시댁은 서울 외곽의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 양옥집이었어요. 나름 번듯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그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혼자 올 줄 알았나 본데 비서실장까지 데려오니까 뭔가 다르다고 느낀 것 같았어요. 어머,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저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잠시 후 시누이들도 내려왔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모여 있었어요. 큰 시누이가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수진이 엄마. 뭔 일이세요? 딸이 울면서 도망가더니 친정어머니가 오셨네?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저는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뭘 말씀하시려고요?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가 버릇없이 굴어서 큰딸이 좀 훈계를 한 겁니다. 며느리 교육 잘못시킨 건 사돈도 책임이 있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훈계요? 뺨을 때린 게 훈계인가요? 시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옛날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가볍게 한 대 친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저는 큰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볍게요? 제 딸 뺨이 부어서 왔던데 그게 가벼운 건가요? 큰 시누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좀 세게 쳤나? 군인이라면서 그것도 못 참아요? 우리 수진이 체력이 좀 약하네. 비웃는 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굳히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이런 말씀하셨다면서요? 수진이한테 친정어머니 불러오라고 네 엄마가 뭔데 우리 집안한테 대들 거냐고. 큰 시누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그랬죠. 그래서요? 진짜 뭔데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솔방 이산업 대표이사 회장 박명희.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한솔방 이산업. 국내 3대 방산업체. 연매출 2조 원. 국방부 납품 1위 기업. 그 회사 대표가 바로 저였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명함을 집어들고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게 진짜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저 박명희입니다. 한솔방 이산업 대표이사요. 시어머니가 헉 소리를 내며 입을 막았습니다. 큰 시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정도 건설이라는 회사 아시죠? 사돈어른 회사잖아요. 시아버지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도 건설이 현재 저희 한솔방 이산업 신사옥 하청 공사를 맡고 있어요. 이 서류가 그 계약서입니다. 물론 저는 몰랐어요. 밑에서 알아서 한 거니까요. 근데 오늘 알게 됐네요. 시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돈, 그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요. 아직 끝 안 났어요. 저는 큰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김선영 씨 맞죠? 남편분이 정률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시라면서요? 큰 시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률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정훈 씨, 제가 잘 알아요. 저희 회사 고문 계약 맺은 로펌이거든요. 내일 점심 약속 있어요. 큰 시누이의 안색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시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선미 씨 남편분은 한양대병원 외과 교수시죠? 그 병원 저희 재단에서 매년 연구비 후원하고 있어요. 병원장 이사회에 저도 참석하고요. 작은 시누이가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답이 됐나요? 네 엄마가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됐을까요? 거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급히 다가와서 손을 잡았어요.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어제는 제 딸한테 과부가 뭘 하겠냐고 하셨죠? 친정이 별것 없다고 하셨고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뺨 맞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큰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큰 시누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제 딸 뺨을 때리셨죠? 온 가족 앞에서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불러오라고 했고요. 자, 저 왔습니다. 이제 어쩌실 건가요? 큰 시누이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급하게 큰딸에게 다가갔어요. 선영아, 당장 사과해. 빨리. 큰 시누이가 주춤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건성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 건 저한테가 아니라 제 딸한테 하셔야죠. 그리고 그게 진심 어린 사과인지 모르겠네요. 큰 시누이가 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겠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대들 수가 없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아버지. 큰 시누이가 항의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입 닥쳐.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어. 당장 무릎 꿇어. 시아버지의 고함에 큰 시누이가 움찔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분하고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진 씨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솔직히 통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결국 사람이란 게 힘 앞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는구나. 어제까지 우쭐대던 사람이 오늘은 저렇게 비굴해지는구나. 하지만 이건 제 딸을 위한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다시는 이 집안에서 멸시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려는 거였어요. 저는 작은 시누이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선미 씨도 어제 한몫하셨다면서요? 수진이한테 온갖 모욕적인 말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작은 시누이가 화들짝 놀라더니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보다 더 빨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수진이한테 할 말 있으시죠? 시어머니가 황급히 저한테 다가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진이한테 직접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사돈어른도요. 어제 제 딸한테 그리고 저한테 많이도 말씀하셨잖아요. 과부가 뭘 하겠냐고, 친정이 별것 없다고. 시아버지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는 무릎 꿇은 사람들과 고개 숙인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제 딸을 멸시하고 때리던 그들이 지금은 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이 이 집안에서 사람 대접을 받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수진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하는 군인이에요. 그 아이 아버지도 나라를 위해 순직한 영웅이었고요. 그런 사람을 여자라고, 군인이라고, 친정이 볼품없다고 멸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시아버지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진이 함부로 대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말로 끝내지만 다음에는 행동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진이한테는 직접 사과하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180도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친딸처럼 대하겠다고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시누이는 수진이를 직접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선물을 한가득 사들고 와서 빌었다고요. 시아버지는 더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한참을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도건설 하청 공사 잘 마무리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피식 웃었습니다. 결국 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저렇게 되는구나.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수진이가 며칠 후에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갑자기 태도가 완전 바뀌었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좀 얘기했지 뭐.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근데 좀 씁쓸하다. 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결국 엄마 힘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잖아. 내 자체로는 안 되고. 그게 좀 자괴감 들어.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라를 위해 군복 입고 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 실력을 알아보는 사람과
배경만 보는 사람. 시댁 식구들은 안타깝게도 배경만 보는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그게 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아니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당당하게 살아. 넌 아빠처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수진이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남편 태연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혼자 왔더군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내렸습니다. 태연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놀라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일어나요. 태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가 시댁에서 당하는 걸 보면서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형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장모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말 안 했으니까요. 근데 그건 핑계입니다. 장모님이 누구든 간에 저는 제 아내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태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겠습니다. 수진이 곁에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아내 편에 서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이 진심인지 아닌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연 씨, 일어나요. 태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태연 씨를 탓하러 온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시댁 식구들보다 태연 씨가 더 마음에 걸렸어요. 왜 아내를 안 지켰냐고 따지고 싶었죠. 태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니까 믿어보려고요. 앞으로 수진이 잘 부탁합니다. 태연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요. 앞으로 수진이한테 손찌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 당신이 먼저 막아요. 할 수 있겠어요? 태연 씨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요. 약속합니다. 저는 태연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어요. 이제 집에 가서 수진이 잘 챙겨요. 태연 씨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 변하겠구나. 아마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나 소식 있어. 무슨 소식?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 진급했어. 소령됐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대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 진급이래. 작년에 작전 수행한 거 공로 인정받아서. 저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장하다. 정말 장하다.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얼마나 뿌듯해할까. 자기 뒤를 이은 딸이 소령까지 달았는데.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열심히 할게. 아빠처럼 훌륭한 군인 될게. 저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훌륭해. 엄마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군인이야. 우리 모녀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한 가지 더 말했어요.
엄마, 그리고요. 나 임신했어.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뭐, 진짜? 수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달 됐어. 그래서 육아휴직 쓰려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 내가 할머니가 된다. 저는 수진이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7개월 후, 저는 병원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태연 씨가 있었고, 뒤에는 시댁 식구들도 와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들까지 전부요.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오늘 큰일 나시겠어요. 손주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도요. 오늘 증손주 보시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댁 식구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눈치만 보더니 점점 진심으로 수진이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도 수진이를 부엌에서 혼자 일 시키지 않았고 시누이들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가족이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김수진 소령님 보호자분, 건강한 아들입니다. 환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연 씨도 울고 시어머니도 울고 다들 울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작은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수진이가 지친 표정이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조심스럽게 안아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름요, 아빠 이름 한 글자 넣으려고요. 준이라고요. 박서준. 저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박서진이었거든요. 좋은 이름이다.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날 지켜줬잖아요. 그때 시댁에서 엄마가 안 왔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널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엄마니까. 저는 올해 64입니다. 회사는 후배들한테 많이 물려줬고 이제는 반쯤 은퇴한 상태예요. 그래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끔 나가긴 합니다.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손주 서준이를 보는 시간이에요. 서준이가 벌써 2돌이 지났는데 저를 보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뛰어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녹아내려요. 수진이는 군에 복귀했습니다. 육아휴직 마치고 다시 특수전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소령 계급장 달고 후배들 가르치면서 동시에 엄마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태연 씨는 약속대로 수진이를 잘 지키고 있어요. 육아도 같이 하고 시댁에서 문제 생기면 먼저 나서서 해결합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군요. 시댁 식구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수진이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서로 더 챙기려고 합니다. 진심인지 거칠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가족다운 모습이 됐습니다. 가끔 옛날 일을 생각합니다.
그날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수진이는 이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내 딸을 지키려고 갔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뭔지 아세요?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엄마의 힘입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엄마의 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당해내지 못해요. 저는 그날 그걸 증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분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나서세요. 부모가 나서면 됩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기댈 권리가 있고 부모는 자식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퉁이 글방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